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은 일본과 중국의 부동산 버블 폭락을 전혀 배우지 않고 부동산 몰빵으로 몰락하는 한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요즘 성장이 멈춰가고 있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부동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화국이 돼서 우리나라 전 국민들이 부동산에 미쳐 있죠. 이거는 지금 보면은 뭐 비슷한 국가가 어디 있냐면 싱가포르, 홍콩, 뭐 대만 이런 데가 있는데요. 이런 나라들은 거의 도시국가이거나 아니면 섬이잖아요. 싱가폴도 어떻게 보면, 싱가폴이 아니라 홍콩도 약간 섬으로 되었고, 대만은 아예 섬 국가죠. 그렇게 되면서, 우리가 모든 인프라를 집중을 하면서 거기에 도시를 계속 키우면서 거기에 인프라를 다 집중을 하고 집약적으로 빠르게 발전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뭐 좋은 작용만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부작용을 낳겠죠. 그게 바로 인구가 밀집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 폭등하게 됐잖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봤을 때는 정부에서 어느 정도 이거를 규제하거나 아니면 조절을 하면 잡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버블을 계속 키워갔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키워가면서 계속 버블을 키웠는데 같은 예로 홍콩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홍콩이 2000년대 초반부터 계속 성장을 하면서 부동산이 지칠 줄 모르고 이렇게 쭉 꾸준히 성장했죠. 근데 최근 들어서 지금 뭐 반값 이상 뭐 폭락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동산 이거 지수가 많이 내려왔거든요. 이런 지수 하락, 부동산 지수 하락을 아마도 우리나라도 겪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요. 이런 걸 겪어야 또 새롭게 살아나고 올라갈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홍콩의 이 부동산 이런 하락이 저는 홍콩이 다시 또 일어나는데 원동력이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홍콩처럼 부동산이 정상화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홍콩의 지금 침체기를 한번 보자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겪을 침체기랑 거의 유사합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홍콩은 부동산 시장이 심각한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으로 알려졌던 홍콩의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 가격이 뭐 고급 주택 가격은 최고점 대비 50% 하락을 했고요. 일반 주택 가격은 2021년 9월 최고점 대비 약 30% 하락을 했다. 2019년 현재까지 주거 및 상업용 부동산 가치가 약 270억 달러, 373조 원으로 감소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봤을 때 이게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나라 지금 보면은 홍콩의 하락도 한번 우리나라랑 비교해 볼게요. 중국의 경제 침체 이거는 우리나라도 경제 침체를 겪고 있죠. 그래서 중국의 부유층의 구매력 감소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 불안정, 이것도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나라 계엄을 하고 지금 정치적인 불안정이 계속 커지고 있죠. 탄핵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구 및 자본 유출, 이것도 우리나라 비슷하죠. 지금 우리나라 인재나 아니면 인구들이 유출이 되고 있고 자본도 점점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계속 오르면서 그리고 정부 정치적 불안정 때문에 투자를 안 하고 팔고 나가는 외국인들이 증가하고 있죠. 이것도 똑같고 그 다음에 고금리와 경제 둔화. 근데 우리나라는 고금리는 아니고 어떻게든 뭐 이렇게 내리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가계대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아마도 이런 고금리 이런 게 아니라 부채 때문에 경제 둔화를 이렇게 겪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의 주요 원인이 우리나라랑 거의 비슷해서 우리나라도 곧 이제 폭락이 오겠구나, 거의 뭐 우리나라도 큰 위기가 오겠구나 이런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또 웃긴 게 전세라는 진짜 전 세계에 유일무이한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괴상한 제도가 있죠. 그리고 플러스 정책 대출을 막 밀어주잖아요. 우리나라 어떻게든 부동산을 유지하려고 PF가 지금 문제가 터졌는데도 어떻게든 부동산 유지해 주려고 이 뭐 30년 대출 그 다음에 뭐 50대한테 50년 대출 아닙니까? 이거 진짜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아니 잘 보세요. 30대한테 50년 대출을 해줘도 30대가 80살까지 이걸 갚을 수가 있을까요? 80살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나요? 이거를 대출을 하고 앉았으니 30년 대출을 하고 앉았으니 그리고 50대한테도 50년 대출을 막 이렇게 하고 앉았으니 물론 이게 하다가 멈췄다고 하지만 이런 정책 대출이 나오는 것부터가 참 기괴하다. 우리나라는 진짜 부동산에 모든 기운을, 우주의 기운을 다 몰빵하려고 이렇게 태어난 국가가 아닌가
그렇게 다들 생각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나라의 이 미래는 점점 더 저는 안 좋아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세를 하는 제도가 이 골 때리는 게 뭐냐면은, 임대인도 돈이 없어서 전세를 하고요, 임차인도 돈이 없어서 월세 아닌 전세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대체 어디 있냐. 야, 진짜 이거 보면서도 큰일 났구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야, 진짜 전세는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든 전세 대출이나 아니면 허그 보증으로 우리나라는 전세를 계속 밀어주고 있죠. 이런 거 봤을 때 우리나라의 미래는 진짜 암담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보면은 우리나라는 그렇게 또 부동산 불패는 그것 때문에 꺼지지가 않는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부동산 불패 신화는 꺼지지가 않는다. 부동산에 투자하면은 모두가 부자 된다. 뭐 이렇게 지금 하는 생각들이 많았죠. 근데 이게 상가나 아니면 지방 부동산, 오피스텔, 빌라 이쪽에서는 깨지고 있지만, 그래도 공고하게 아파트, 특히나 서울의 강남의 아파트는 공고하게 이게 지켜지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든 지키려고 정치인들이 역량을 발휘해서 부동산에 계속 몰빵하는 정책을 피고 있고, 어떻게든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게 한국이다.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은 부작용이 나오겠죠. 부작용이 결국 증시나 산업체에서 나오는 겁니다. 산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뭐냐면, 우리나라는 부동산은 부의 상징, 우리가 부동산은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계속 가스라이팅을 했지만, 주식 투자에 대해서는 연예인도 그러잖아요. 주식으로 돈을 많이 잃었어요. 이런 방송이 저 어릴 때도 그렇고 계속 많이 나왔죠. 그래서 주식 투자는 도박과 비슷하게 투자 실패 사례로 가스라이팅을 계속 했었다. 연예인들도 그렇고, 아니면은 주변 기사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뭐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주식 투자로 실패하신 분들이 제대로 정석적인 공부를 하시고 투자를 하셨을까? 원칙을 지키고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 그저 실패만 했다고 계속 주식 투자로 실패하는 걸 얘기해주면서 마치 주식이 도박처럼 이렇게 국민들에게 가스라이팅을 했다. 그래서 도박, 돈을 잃는다, 주식 투자하면 돈을 잃는다, 주식은 투자가 아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몰고 가니까 정치권이나 이런 데에서도 주식에 대해서는 찬밥 신세를 했죠. 부동산은 잘 챙겨주지만 주식에 대해서는 찬밥 신세를 하면서, 주식이 보면은 우리나라 국장은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이렇게 증자 감자, 블록딜, 순환 출자 이런 거를 하는 총수들, 대기업 재벌들의 돈 놀이터가 돼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서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 정말 후진적인 이런 금융제도가 뿌리 깊게 이렇게 바뀔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국장에 투자하지 말라는 이유가 다 이런 이유가 있고요. 부동산 우대와 국장 천시 이런 것 때문에 증시 천시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식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부동산은 투자로 보고 우리나라는 주식은 투기, 도박 이런 걸로 보는 경향이 너무나 컸다. 그게 이게 국민들한테도 이렇게 뿌리 깊게 이렇게 편견으로 남았고, 그것 때문에 투표에도 이걸 작용을 하니까 결국 정치인들도 부동산 우대 정책으로 계속 갔죠. 그 다음에 정치인마저도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부동산을 계속 유지하는 정책을 펴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근데 부동산이 오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부동산을 가지시는 분들은 좋다고 생각하실 텐데, 물론 저도 부동산이 오르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좋은 인플레이션을 오른다고 하면은 저도 박수를 치겠지만, 부동산으로 너무 이 자산이 몰빵이 되면은요, 부작용이 뭐냐면은 결국은 부동산 자체의 이런 성격 때문입니다. 부동산은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으로 수익을 얻는 이런 수단이지, 부동산 자산으로 보면요, 아파트나 이런 게 어떤 재화를 생산하거나 가치를 창출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벌어다 주는 자산은 아닙니다. 이게 주식이라고 볼 수가 있죠. 주식이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아니면 AI 기업들, AI 이런 서비스를, 가치를 창출해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자산을 이렇게 일구는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거에 주식인데, 주식 투자인데, 부동산은 그냥 인플레이션 가치로 오르는 거다. 그래서
원화 대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올랐나 그걸로 부동산이 오르는 거라서 여기에 돈이 많이 쏠리면은 결국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이 안 되고요. 새로운 뭐 스타트업 기업들 있잖아요. 우리나라 예전에 테슬라나 뭐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다 이것도 미국의 이런 기업들도 다 스타트업으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기업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든다. 이 부동산으로 들어가면은 그냥 부동산 그 자체로 인플레이션 수익밖에 못 얻으니까 새로운 일자리나 새로운 기업이나 새로운 뭐 이런 출산이 아니라 새로운 이런 뭐라고 해야죠? 생명이 탄생을 해서 이런 원동력을 갖는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으로 이렇게 돈이 많이 몰리지 않게 정부에서 이렇게 유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런 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부동산의 자산이 몰리게 되면은 결국은 돈이 부족하게 된다. 예전에 우리나라 옛날 조선시대 때 전황이라고 해서 고려시대 때인가 전황이라고 해서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그 돈을 그냥 계속 움켜쥐고 유통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자산은 뭐냐? 부동산이기 때문에 부동산으로 계속 거기로 돈이 몰리고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고 부동산 투자에 열중하고 있으니까 내수가 죽어버리고 새로운 사업들이 안 나오고 경쟁력이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참 그게 우리나라를 망치는 지금 계속 아킬레스건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부동산이 오르면은 집값이 당연히 상승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부동산이 오르는 건 뭐 좋아도 알바노거든요. 솔직히 알바노라고 해서 저랑 상관이 없는데 부동산이 오르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벌든 말든 상관이 없는 건데 그런데 부동산이 오르면 집값이 상승해 버리니까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 요즘 보면은 결혼을 누가 합니까? 집이 있어야 결혼하잖아요. 지금 뭐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남자를 고를 때 집이 있냐 자가가 있냐 다 이런 걸 여성분께 따지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뭐 잘못됐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은 우리나라 세태로 봤을 때는 전혀 잘못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집이 없으면은 계속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에 이 펌핑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은 집을 당장 지금이라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나중에 계속 후회가 되니까 참 그런 정책으로 가니까 결국은 남녀들이 만나서 그러니까 20대, 20, 30대 뭐 청년 남성들이나 청년 여성들이 만나서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지 않는다. 왜냐? 집값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역으로 생각했을 때 주식이 뭐 삼성전자나 뭐 LG나 아니면 현대차가 급등을 하면은 그게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나요? 우리가 주식을 뭐 짓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삶에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런 게 상승을 해버리면은 거기에서 돈을 번 사람들이 환급성이 좋으니까 그걸 매도를 하고 돈을 써서 내수가 더 살아나고 그렇게 되는데 집값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집을 살고 싶은 사람들의 이런 뭐라고 해야죠? 어려움을 더 이렇게 겪게 만들어버리고 빚쟁이를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에 집값이 상승해봤자 5억이 10억 돼봤자 그거를 당장 환급을 해서 팔 수도 없잖아요. 잘게잘게 쪼개서 팔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당장 내수도 오르지 않고 그리고 그렇게 오른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집은 계속 오른다 해서 영끌족들만 더 생겨나서 더욱더 내수는 폭망을 할 수밖에 없다. 돈을 더 안 쓰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에 다 저축을 하려고 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문제가 진짜 너무 큽니다. 이 부동산 집값 상승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지금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을 한번 보면은요. 중국은 지금 전염병 사태 이후에 부동산에 대한 이런 집착을 버렸잖아요. 예전부터 지금 부동산에 대해서 중국도 집착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2002년대부터 그러니까 여기 나왔네요. 97년도부터 16년도까지 부동산 관련 경제활동 GDP 비중 추이를 했는데 8.5에서 29.7까지 올라갔다가 28.7까지 올라갔었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여기 부동산 투자가 GDP에 차지하는 비율에서 미국은 지금 쭉 가다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를 터지고 이렇게 쭉 4%로 내려왔죠.
올라갔죠. 근데 중국은 10% 이상 가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중국한테도 문제를 야기했었죠. 부동산 버블이 생기고 저출산이 또 이제 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신사업으로 가야 되는 이런 돈들이 부동산에 몰리다 보니까 신사업 동력이 점점 늦춰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타개하고자 중국은 일부러 부동산을 과감하게 폭락을 시켰습니다. 일부러 저는 폭락시켰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뭐 우리나라처럼 PF를 살려준다고 대출을 하지 않고 오히려 홍다그룹이나 이런 완다그룹이 망하게 그냥 놔뒀죠. 이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이 진짜 매우 중요한 훌륭한 결단을 저는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결단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한 이런 집착을 버리면서 결국에 그 돈들, 그러니까 부동산이 폭락하면서 거기로 원래 들어가야 했던 GDP나 아니면은 돈들이 어디로 들어갔을까요? 그 돈들이 결국에는 이런 신사업, 이 전기차나 AI 반도체,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뭐 이런데 들어가면서 결국 이런 사업들을 빠르게 육성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보다 더 빠르게 중국 사업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특히나 전기차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중국이 빨리 발전하고 있고, 배터리도 그렇고, 이런 데다 이제 부동산으로 가는 죽은 돈들이 다 이쪽으로 들어가면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고,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앞으로도 미래가 저는 더 밝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미래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중국은 제가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 이거 미국의 서프라임 모기지를 보면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뒤늦게라도 깨닫고 부동산을 일부러 이렇게 위기를 겪게 해서 폭락을 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진짜 이제는 보면은 우리나라가 계속 중국을 무시했지만 중국이 오히려 더 똑똑한 것 같다. 저는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냐? 우리나라도 이제 부동산을 버리고 신사업에 집중한다면 우리나라도 충분히 좋은 머리, 그 다음에 우수한 교육 환경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가 또 뭉치면 또 잘하잖아요. 애국심도 좋고, 그 다음에 빨리빨리 문화가 있어서 빠르게 처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최적의 효율성을 찾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나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보지만, 그렇게 갈까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갈까요? 우리나라 기득권들, 그리고 부동산을 갖고 있는 그냥 일반 국민조차도 자기 눈앞에 있는 탐욕에 눈이 멀어서 절대 그런 이렇게 부동산을 버리고 신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대를 위해서,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이나 정치인이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택도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점점 더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는데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중국을 좋다고 얘기하냐, 중국인이냐, 아니면 뭐 일본을 좋다고 얘기하면 친일파냐, 이렇게 하면서 우리나라는 뭐 저를 비꼬잖아요. 이런 비꼬는 댓글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는 미래가 어둡다. 그래서 저는 예전 역사를 봤을 때 임진왜란 전과 임진왜란 이후 상황과 비슷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 전 때 외놈들이라고 하면 죄송하고요. 일본 애들이 왜라고 하죠. 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고, 메이지 유신이나 이런 걸 하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면서, 메이지 유신이 그때 아니었나? 하여간 지금 외화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고 군대를 엄청나게 양성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대비해야 된다. 이렇게 일본 통신사로 갔던 이런 신하들이 가서 왕한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얘기를 했는데 그걸 무시했죠. 너 일본 놈이냐? 너 친일파냐? 이렇게 하면서 그때 당시에서도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훨씬 좋은데 일본 애들 이렇게 못 사는 애들이 아니냐, 그게 무시하면서 대비를 안 했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터졌고, 그런데 임진왜란에서도 열심히 광해군이나 아니면은 민초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 민병대 이런데 그 우리나라 백성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쳐서 결국에 왜를 몰아냈잖아요. 그래서 일본을 몰아내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선조가 와서 다시 왕을 잡고 다 이제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사람들을 다 그냥 뭐 팽시켰잖아요. 토사구팽 시켰잖아요. 그런 거 봤을 때 그 이후에 임진왜란 이후에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이 침략을 했지만, 그때 당시에 이제는 백성들이 나와서 싸우지 않았다고 했죠. 다 도망갔다고 했죠. 그게 다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것 같아요. IMF 그때 97년대 IMF 때 우리나라가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열심히 이 어려움을 타개해보고자 이렇게 뭉쳤었는데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이제 IMF가 터진다. 과연 우리나라가 뭉칠까요? 다 각자 도생 저는 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큰일 났다. 우리나라는 정말 큰일 났고요. 부동산에 너무 눈이 멀어서 점점 더 이제는 안 좋은 길로 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는 뭐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 뭐 두 가지 경우가 있거든요.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처럼 아예 부동산이 대폭락이 와버려서 아예 그냥 이제는 부동산 자산을 싹 꺼트려 버리고 이제 금융자산으로 계속 가면서 금융을 또 선진화해서 그렇게 밝게 가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중국처럼 그냥 부동산을 계속 서서히 그냥 무시하면서 부동산 뭐 파산시킬 거는 파산시키면서 거기에 들어갈 돈을 이제는 전기차나 2차 전지나 아니면은 뭐 화학 뭐 이런 데에 투자하면서 계속 증시 중심으로 계속 이런 산업들을 끌고 나갈 것인지, 그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마도 그런 걸 안 하겠죠. 우리나라는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대다수의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동산에 의해서 수표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들이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마 총역량을 아마도 동원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옆 나라 이제 중국이나 일본들이, 특히나 중국이 계속 제조업을 부흥시켜서 우리나라 산업을 하나둘씩 집어삼키겠죠. 특히나 뭐 지금 뭐 사태가 많이 터졌잖아요. 화학이나 그 다음에 태양광, LCD 뭐 등등등 지금 뭐 중국한테 안 먹히는 사업들이 없죠. 그리고 2차 전지도 중국한테 이제 점점 밀리면서 먹히고 있죠. 그래서 참 너무나 안타깝다. 그런데 이게 계속 현실로 다가올 것이니까 여러분들에게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빨리 대비를 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린 게 다 이제는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냥 이렇게 주저리 하소연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거 그냥 계속 돈을 풀 테니까 아마 환율은 1,500원, 1,600원 이렇게 쭉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은 그냥 달러나 미국 주식 ETF, 미국 지수 추종 ETF 이런 거, 아니면 TQQQ 뭐 꾸준히 뭐 10만 원씩이라도 아니면 50만 원씩이라도 꾸준히 분할로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금, 비트코인 이런 거를 열심히 모아서 그냥 대비합시다. 어차피 우리나라 안 바뀝니다. 어차피 이 부동산 몰빵 국가 어차피 점점 망국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바꾸려고 하면은 진작에 바꿨겠죠. 그래서 점점 더 이쪽으로 갈 테니까 우리는 이걸 이렇게 깨어나신 분들은 빨리빨리 준비하셔서 그나마 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버나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